왜 이렇게 불안할까?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 가지게 된 습관이 우리의 불안을 더 심하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불안한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 5가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재밌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거 내 얘긴데? 하신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웃집 블루의 정신전문 간호사 한나입니다. 오늘은 상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낯선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변이 어둡고 어디선가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본능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손에는 땀이 나기 시작했고요. 점점 어지럽기도 합니다. 어떤 반응인지 예상되시나요? 바로 우리 몸이 위험을 감지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 눈치채셨죠? 불안 반응과 너무 비슷합니다. 불안은 마치 자동차의 경고등과 같습니다. 엔진에 이상이 생기면 경고등이 켜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뇌도요,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 불안을 활성화합니다. 정확히는 불안 시스템이요. 이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위험을 피하지 못하고 실제로 생존할 확률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위험한 상황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불안을 느낄 때 자동적으로 투제 도피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반응이 활성화되면 신체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신체가 위험을 감지하게 되니까 싸우거나 도망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근육이 경직되고 손발이 떨릴 수 있는 거죠. 위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근육으로 혈류가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이 빠르게 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도망가거나 싸우는데 불필요한 신체 기관에는 에너지의 힘을 쭉 뺍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의 활동이 감소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장이 무거워지고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메스꺼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야가 좁아집니다. 오직 위험한 요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초점이 달라져서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모든 반응들은 사실 생존을 위한 반응입니다. 고대의 인간들을 생각해보세요. 사자가 나타나면 도망가야 하잖아요. 적과 마주칠 때 싸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사자로부터 도망가야 하거나 적과 싸울 일은 거의 없죠. 대신 직장 상사의 불만, 시험을 앞뒀다는 스트레스,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위험 상황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목숨이 걸려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하게 될까요? 시험 스트레스, 직장 상사와의 갈등,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야 되는 상황, 그것 자체도 왜 우리는 생존과 관련된 정도로 불안을 느끼는 걸까요? 마치 죽을 것처럼요. 문제는요, 현대사회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위험이 물리적인 생존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심리적인 생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과 단순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구분하지 못하고 둘 다 같은 강도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발표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극도의 긴장을 느끼는데 이것을 뇌가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면 생존에 위협이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는 거죠. 그렇다면 똑같이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은 극도의 긴장감과 불안을 느끼고 한 사람은 그냥저냥 한다. 어떤 차이 때문일까요?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두 번째, 작은 실수를 크게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세 번째, 완벽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네 번째,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다섯 번째, 불안을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불안을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면요, 위험 신호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는 영역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할 때 무슨 말 해야 될지 어버버버 하게 되거나 말문이 탁 막혀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든지 손이 막 덜덜덜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든지
상황을 판단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든지 하는 그 얼음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잘 조절하고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려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해요. 이 불안을 잘 다루기 위해서 잘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불안한 감정을 종이에 옮겨서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불안했고 지금 불안의 강도가 몇 점이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 글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하면 스트레스 반응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을 때 막 그림 그리거나 글을 쓰건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되게 많이 가벼워져요. 마치 종이에다가 나의 감정의 짐을 탁 올려놓은 것처럼요. 그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기록하게 되면 더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요. 그 불안의 실체를 정확하게 마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뇌에서 이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안을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5가지 방법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불안한 이 감정을 단어로 정리하세요. 줄글로 쓰지 마시고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흑백 논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요. 지친다, 불안하다, 긴장된다 이렇게 감정의 정확한 의미를 쓰세요. 아, 좋았다, 너무 싫었다 이렇게만 쓰면 나중에 그 기록을 봐도 내가 뭐 때문에 싫었고 내가 그때 왜 좋았는지 좋았던 거에도 엄청나게 많은 감정이 있잖아요. 기쁨, 뿌듯함, 성취감, 기대감, 희망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좋았다 이렇게만 쓰면 어때요? 뭐가? 어떤 게? 감정을 인식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만 쓰면 어때요? 그 나쁜 거에는 짜증이 있을 수도 있고 당황스러움, 실망감, 절망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빴다 이렇게만 쓰면 모릅니다. 그 덩어리를 세세하게 쪼개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이라는 걸 하는 건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쳤다 혹은 지침, 불안하다, 불안, 긴장된다, 긴장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감정을 색깔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 상담할 때 제가 감정에 막 많이 억압되어 있으신 분들은 스케치북이랑 색연필 혹은 오일 파스텔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의 감정을 잘 나타내는 색깔을 골라요. 그런 다음에 막 그리고 문지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해소가 됩니다. 감정을 오로지 종이로 옮기게 되었을 때 되게 많은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감정 날씨 카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번째, 하루의 감정에 점수를 매기세요. 선생님 저 계속 불안해요, 우울해요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꼭 질문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불안과 우울이 몇 점이에요?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이걸 꼭 질문하는 이유는요. 그냥 항상 불안하고 그냥 항상 우울해요, 그냥 항상 슬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점수로 나눴을 때 내가 어떤 강도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인지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 점수를 매기지 않고 그냥 불안해요, 그냥 긴장돼요, 그냥 지쳐요, 초조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매일이 불안하고 매일이 초조해요. 그리고 그 강도는 매일이 10이라고 인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강도가 5였다고 하더라도 10이라고 인지하면 어때요? 나는 이 불안을 절대 다룰 수 없겠다. 인식하게 되죠. 그럼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런 불안이 두려워져요. 불안 자체가 무서워지면 어때요? 예기 불안이 오죠. 그래서요. 불안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감정에 대해서는 점수를 매겨보세요. 좋은 감정에도 점수를 매기게 되면 그 행복감과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그 강도 또한 높아집니다. 나는 이럴 때 편하구나. 이런 것도 인식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4번째, 불안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언제 가장 불안했는지를 자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기라고 해서 시간 정해서 딱딱딱 쓰는 거 불편하다 하신다면 포스트잇도 괜찮습니다. 포스트잇에 내가 불안했던 상황들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붙여보고 강도도 매겨보고요. 불안한 상황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게 결코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해보셔야 돼요. 불안을 꼭 조절하고 싶다면요. 5번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떠올려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 5가지 중에서 5번째,
불안을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강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해서 선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불안이 더 깊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방법 5가지 중에서 5번째는요. 불안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호흡을 한다든지 예전에 올려드렸던 얼음 감각 초점법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당장 회피하기 위한 반응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내가 나를 해치지 않을 만한 방법들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불안을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 방법들을 듣고 그 중에서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들을 찾아보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방법들이 다 나한테 잘 맞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게 뭘까? 이거 자체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피하는 거, 손을 씻는 거, 확인하는 거 그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맞는 이 불안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흔히 불안이라고 하는 것 없앨 수 있는 감정도 아닐 뿐더러 불안이라는 감정은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불안을 어떻게 잘 다뤄야 될까 이걸 생각하는 게 삶의 숙제라고도 얘기할 정도예요. 저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을 얘기하고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만 저도 불안합니다. 불안하지 않을 때는 없어요. 살아있는 한은요. 왜냐하면 위험으로부터 피해야 되니까. 하지만 저는 불안을 활용해요. 불안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요. 이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내가 영상을 촬영하고 대본을 쓰고 그리고 상담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이런 선택들이 전부 다 불안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안의 덕을 되게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불안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서 거기에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을 조절하는 방법을 나만의 것으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 켜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음식이 되는 그런 밀키트처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